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했지만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해서 지켜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런 거였습니까? 설마 했는데 진실은 이런 거였습니까? 오늘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는 지난번 입법청문회 때 처음으로 임성근과 이종호의 관계를 제기했던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모시고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청문회 보고 또 국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 참 얌전하셔가지고 파이팅이 제대로 되실까 했는데 호통치는 거 보니까 그냥 완전 다른 분이시던데요? 예,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건 아닌데 예. 또 그 국민들의 그 관심이나 또 궁금증 또 희망 같은 것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평소보다 좀 센 발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자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열불 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댓글들 중에 보면 예. 장성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비난하는 댓글도 보긴 봤는데 과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그 장성들인지 그걸 뭐라고 했던 저인지 저는 한번 좀 그 댓글 쓴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죠. 예. 스스로 명예를 짓밟으면서 무슨 명예를 지키라고 합니까? 예. 법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들이 적어도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제복값을 해야죠. 더군다나 별 2개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장성의 어떤 존엄과 품격과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저 같으면 자식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입법청문회 때 처음으로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종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장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인터뷰 시작할까요? 예.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 한 500~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 전혀 모른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다 밝혀질 텐데 먼저 의원님께서 그때 물어봤던 세 사람 예. 고석, 김태효, 이종호 아느냐고 물어보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왜 그 사람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대통령이 사단장을 알고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부탁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고석 변호사 또 김태효 차장 여기가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고 예.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히 세 번째 비중을 뒀던 이유가 그 대통령의 지시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과잉된 닭살성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특별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거기가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당시 계좌를 관리해 줬던 사람이라는 것도 제보가 들어왔고 근데 그 인물이 하필이면
그 임성근 사단장과 친분이 아주 강하고 골프도 많이 치고 해병대 출신이고 예. 그리고 또 임성근 사성장군 만들기 이런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전해주는 분이 있어서 예. 그걸 토대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종호 얘기를 하셨을 때는 어떤 제보를 받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하고 임성근이 뭔가 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종호가 바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다. 이런 이제 얼개가 딱 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보셨을 때 심정이 좀 그쪽으로 굳어지십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는 사이라는 걸 부정했었을 때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었긴 했었지만은 구도로 봤을 때는 저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저에게는 와닿는 그런 제보였었습니다. 하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예. 별내계도 아니고 겨우 해병대 사단장 정도인데 그거 구하려고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나. 그리고 물론 지휘관을 보호해줘야 군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순수한 의도 이것도 있을 수는 있는 것이라고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장관에게 한 번만 지시를 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또 혹시 석연치 않아서 좀 더 확인하고 싶다면은 나중에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라. 이 정도 부탁이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거짓말 아닙니까? 예. 저게 거짓말이라고 밝힐 수 있는 팩트들은 좀 찾아내셨습니까? 제가 따로 그 근거를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주는 분의 말씀만 들었을 뿐 그분도 따로 물증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저에게 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지 못하던 중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대체로 누구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인데 그걸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뭔가 그 관계가 드러났을 때 본인이 불리할까 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국민의힘의 김태호 의원이 MB 때 총리 지명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때 청문회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왜 예. 낙마를 했느냐? 태광 박연차 회장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쪽에 지역 정치인인데 왜 모르겠어요. 만나서 뭐 일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다고 그러면은 너 거기서부터 뭐 받은 거 있냐 뭐 이런 저런 거 있느냐 이런 거 드러날까 봐 모른다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딱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임성근 보면서 아니 같이 골프 치기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그것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예.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자, 일부만 들어봤는데 지금 저 통화를 했던 변호사 B 씨는 목소리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근데 저기 A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거기에 접근을 하고 예. 그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게 지금 공익제보자로 보호가 돼야 할 또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섣불리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변호사 통화한 사람이 공익제보자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A는 아직 공익제보자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 통화 내용을 봤을 때는 이종호가 VIP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임성근 구명운동을 했다. 예. 지금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그걸 실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했으리라고 보는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뭔가 거의 히스테리 부리듯이 뒤에서 닥다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대통령의 저런 지시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장관한테 3번씩 전화를 하고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차관한테도 전화를 하냐. 최소 4번 이상의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관리 계좌 이걸 관리를 해줬던 그 블랙펄 인베스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됐고 본인도 법정에서 아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를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 주식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로 모를 수가 없는 관계고 그 아주 특수한 그런 관계라고 봐야겠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 관리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투자자일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이종호는 그 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종호가 그 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김건희 씨는 당연히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단순히 투자자냐, 예. 아니면은 그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관여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가를 띄우고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승낙을 받고 항상 상의를 해가면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이런 정황 증거들이 드러났다 보니까 그래서 검찰도 3년째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새가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마 무혐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3년째 부를 용기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못 해주는 그 이유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고검장 출신 아니십니까?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검찰을 사랑하고 계실 텐데 지금 검찰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참 그 과거에 보지 못한 또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죠. 옛날에 검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잉 수사를 한다, 편파 수사를 한다, 국민의 정서와 어긋나는 판결을 결정을 한다, 여러 가지 비판을 들었지만 그래도 저나 또 제가 모셨던 그 총장들 또 뭐 동료들 이러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갖추어가면서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편파적이냐고 얘기할 때 이런 이유입니다. 또 여야가 같이 걸리면은 체면상 여당 힘 있는 자를 먼저 처벌하는 절차를 밟는 식의 이런 국민들에게 그래도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항상 갖추고 있었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정권 들어와서의 검찰은 그런 고민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부부는 3년씩 수사를 해야 하고 왜 김건희 여사는 3년 동안 부르지도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 논리조차도 포기해버린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옛날의 검찰과 현 정권 이후의 검찰은 분명히 질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그 조직이 안 있었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맞긴 맞지만은 정말 상황이 너무 바뀌어버린 것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 그런 하는 걸 봐서요. 저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것조차 않으면 이원석 총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임기가 끝나가도록 저것도 약속을 못 지키면은 본인은 역사의 죄인으로 반드시 기록이 되겠죠. 후배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고 또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평생 그 죄인으로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긴 할 것 같다,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검사 탄핵 때 이원석 총장이 소리 높여서 비난을 하니까
김건희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무슨 비난을 할 입이 있느냐 이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검사 탄핵의 비난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김건희 소환에 좀 더 속도를 좀 내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대답하는 태도나 평소에 보였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그 후배들 예. 단속용으로 또 내부의 인기 이런 걸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옆길로 좀 갔다 오십시다. 예.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검사 탄핵 관련해서 막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정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번 인사 때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빼고 패싱 당하고 인사가 이루어졌고 송경호 부산 고검장은 서울지검장에 있을 때 김건희 수사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다가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검사 탄핵 때는 목소리를 팍팍팍 높이니까 저자들은 정의 편인가 검찰 편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권 산하에 사정기관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경찰이 지금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검찰은 왜 3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도 못하는지, 또 어제 탄핵 청문회를 하는데 국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 탄핵 청원 심사가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의 책동에 지금 부안 내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예.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현 정권 산하의 사람들은 정말 좀 성격 예. 가라앉히고 자제하느라고 아주 힘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그랬는데 예. 참 동의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이번에 이제 녹취 파일이 나온 게 공수처 아닙니까? 예. 그럼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수사 의지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녹취 파일 이 부분은 공익제보자가 먼저 제출을 해준 것이지 공수처가 노력해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시원 반부패 비서관 여기를 부르지조차 못했고 압수수색조차 못하고 있고 공수처 스스로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종호의 문제점이 카톡방 녹취 파일 전에 카톡방 공개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뭔가 공수처가 7월 19일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 통화 기록들 이걸 빨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그래야 그걸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의지가 있다고 평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수처를 믿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이제 특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특검법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재의결하면 통과될까요? 현재 모습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특검 탄핵이나 특검 문제를 두고서 공산주의 책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좀 호소를 해서 8명 정도의 이탈에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의심적입니다. 재의결 시점은 혹시 언제쯤이 좋겠습니까? 그거 언제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딱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 23일 날 국힘이 전당대회가 있고 또 7월 20일부터 우리 민주당은 전국 당원대회를 위한 순회 예. 또 연설회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좀 적절한 시점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국힘 의원들이 좀 뭔가 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면 7월 23일 이후에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출범이 늦어지면은 이제 증거가 없어지는 문제. 그러니까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스러운데
좀 뭐 당내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7월 19일이 통화 기록이 이제 보존 기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의결을 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특검 구성하고 그러면 19일은 넘어갈 겁니다. 예. 어차피 19일을 지키기는 힘든데 그래도 만약에 재의결 통과를 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좀 쉬워지겠죠. 예, 좀 더 가능해지는 것이 그 특검이 그 임명되면은 20일간의 그 준비 절차,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통화기록 확보 문제 때문인데 그게 가능할 것 같고 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연 공수처라든가 이 관계자들의 그 무성의 이런 것들을 질타할 수 있는 또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극받고 나중에 어떤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그 일하게끔 독려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를 했는데 그것도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요. 본인이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도 됩니까? 혹시 일부에서는 이렇게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하고 특히 자신과 관련된 것도 거부하고 이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던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보호하고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헌법이 예상을 못했던 경우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걸 예상하고 헌법이 자기 관련성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규정이 없어서 저것만으로 어떤 그 직접 위헌이 된다든가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든가 이걸로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청원도 130만 명을 돌파했고 탄핵 위한 청문회도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것은 아직 입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단계입니까? 그 조금 더 노력은 해야 할 텐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것들은 정치적으로 비난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최혜병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직권남용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탄핵 사유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사례들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방통위원 예. 이것을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 5명 중에 본인이 임명한 2명만 가지고 저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방통위원회 그 결혼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한 달 안에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을 반년 넘도록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방통위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좀 신중하게 더 연구하고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청문회가 이제 곧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으로 김건희 씨와 또 최은순 씨도 포함이 돼 있는데 출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도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국정조사 감사 절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동행명령권은 없지만 그 불출석으로 인해서 그 고발을 받고 그 3년 이하 그리고 아마 1,000만 원 이하든가요? 예. 액수를 제가 잠깐만요. 한번 자료를 제가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 앞에 망신당하기 싫어서 그 안 나오는 길을 택하고 전과자가 될 것인지 전과자가 되기 싫어서 출석을 할 것인지 그것은 본인들의 그 가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데 청문회는 그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벌 사유만 둘 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일반 청문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청문회에서 얼굴 보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예. 검찰
뭐 불러도 갈까 말까 할 텐데 말이죠. 예. 별도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이제 법사위에서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 올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만약에 한다면은 그 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또 모든 의혹들 다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그 명품백 뭐 사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을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하여튼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상태고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려면 이제 청문회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좀 더디다 그런 답답함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걸 민주당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날마다 조사권도 조사도 하고 또 뭘 수사권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이 함께 해주는 그 힘 그거 말고는 어떤 강제력이 적어서 참 답답함을 저희도 느끼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동행명령권을 좀 확대하는 법안을 예. 좀 만들고 이걸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권 발동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희망인데 그 법을 발의하면 또 그 법을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참 현실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행명령권 확대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국회 일정도 바쁘신데 지난번 입법청문회 때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선서를 안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못 합니까? 선서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선서를 안 하면은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때 선서 고부했던 사람들 고발장을 지금 준비를 했고 곧 접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선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선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증은 아닙니까? 선서 거부로 일단 그건 처벌을 해야 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선서를 해놓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위증죄. 예. 그리고 선서를 했든 안 했든 그 답변하는 내용이 거의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희롱하거나 이런 수준일 때에는 모욕죄 같은 것들로도 국회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증이다. 어찌됐든 증인 아닙니까? 근데 선서는 어떤 요식행위고 절차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증인으로 나와서 나 이종호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 난 선서 안 했으니까 위증죄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증인으로 나왔는데 선서를 했든 안 했든 위증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혹시 재판정에서 나온 증인이 선서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거의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한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없으시죠? 예.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실 관계가 아는 걸로 드러났다 하면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선서를 안 했어도. 예. 선서를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선서를 임성근이 선서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따로 위증죄는 위증죄로 아닙니까?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 나와서 증인인데 선서를 안 했다고 위증죄 그러면 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나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또 그걸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 비난 그것을 무릅쓰는 것을 택하겠다고 보니 선언한 것이니까 그걸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 안 하면 대통령 못 됩니까? 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절차 위반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선서의 요구를 못 효력에 입은 대해서 문제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민이 투표해서 뽑으면 대통령 되는 거죠. 예. 근데 취임식 때 선서를 하죠. 예.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선서를 못했다. 그러면 대통령 못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돼야 맞는 것이겠죠. 예.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선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예. 그런 생각이 좀 엉뚱하게 들었습니다. 예. 다시 이종호하고 임성근 관계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밝혀지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혹시 그 뒤로 청문회 뒤로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많은 분들이 그 한 5분 정도가 문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임성근과 그 이종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제보를 해 주신다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보면 그 기본 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 주위에서 들었던 소문을 토대로 전해 주시는 것이고 따로 별도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뭐 또 새로운 내용이 좀 있으면 예. 저희 정치 1번지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예. 끝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찰이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검찰이 하도 요새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경찰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근거,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근거가 뭐가 있냐면은 바둑판식 그 수색을 진행하라. 두 번째, 그 수색 장면을 수색 장면 그 사진을 보면서 홍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칭찬했던 글.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 작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수중수색 그 지시를 했다는 근거가 아니라고 지금 경찰이 해석을 하는데 이건 마치 그 80년대에 영화 1987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박종철 그 열사 사망 사건 때 책상을 탁 치니 어가고 죽었다라고 예. 경찰이 변명했던 이후에 가장 아마 부끄러운 수사 기록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걸 보고 억소리 나는 국민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두세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름다움님, 박균택 의원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영광통 사거리의 변호사 사무실 지금도 쓰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양인주님, 박균택 의원님 지역구 구민입니다. 의원님을 뽑은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은주님, 우와 박균택 의원님 반갑습니다. 훌륭한 고검장 출신 나긋나긋한 변호사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보니 사자후를 뿜으며 상대를 제압하는 밀림의 왕자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꼬인 매듭을 풀고 막힌 물꼬를 트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기에 최혜병 사건 전말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약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의원님 화이팅 하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거리 TV에 와서 이렇게 큰 힘 받으시고 예. 또 나라 위해서 좋은 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를 지난 입법청문회 때 맨 처음으로 제기했던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만나봤습니다.